그래서 분해가 하면 얘가 다시 퇴비가 돼서 식물이 또 자라는 데 이용하는 영양분이 돼요.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죠. 사람이. 네, 사람도 그러니까 버섯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버섯이 얼마나 중요하냐. 버섯이 만약에 버섯이나 미생물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썩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시체가 널려 있을 거예요. 없어지질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썩고 태어나고 죽고 썩고 이걸 봐. 그렇죠? 뭐 5만 가지 시체가 다 있겠죠. 네. 그래서 생태계 내에서 버섯이나 미생물의 그 힘이 엄청나다.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저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좀 버섯도 이제 균류, 미생물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미생물 뭐가 있을까요?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바이러스들이나 세균류들하고 버섯은 그나마 버섯은 미생물 중에서도 좀 고등 미생물에 속해요.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이제 번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무슨 어떤 기관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는데 버섯은 진핵 뭐? 진핵 생물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핵이 나와요. 핵.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핵. 이게 그러니까 사람도 핵이 있어요. 핵이 뭐냐면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핵이 있어요. 핵. 이 핵 안에는 DNA가 들어가 있어요. 유전자, 염색체라고 부르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핵생물은 요 핵 말고 핵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 세포 소기관들, 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뭐 액포, 뭐 이런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세포벽 모든 게 다 갖춘 생물을 진핵생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버섯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진핵생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많이 발전된 형태고, 그리고 버섯하고 곰팡이. 자, 버섯도 진핵생물이고 곰팡이도 진핵생물이에요. 곰팡이랑 버섯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선 공통점부터 말해볼까요? 포자. 둘 다 포자예요. 포자로 번식을 해요. 그리고 자실체가 아니라 차이점이고, 그거는 얘는 둘 다 균사로 자라요. 얘도 균사. 우리 그 식빵이나 뭐 이렇게 곰팡이 핀 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실덩어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솜처럼, 예, 솜털처럼 이렇게 나오죠. 예, 그것도 다 균사예요, 균사. 버섯도 균사, 곰팡이도 균사. 그래서 이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곰팡이가 나중에 병해충 되면은 곰팡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도 비슷하고 생육도 비슷하기 때문에 버섯 배지에서 제일 많이 자라는 게 곰팡이에요. 까다로운 게 곰팡이고. 그래서 곰팡이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얘도 이렇게 균사로 자라다가 보면 그 빵 위에 곰팡이가 이렇게 생기면 뭐 파랗게 됐든 하얗게 됐든 이렇게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여기 곰팡이는 여기서 이제 포자를 터뜨려서 날려요. 근데 버섯은 이렇게 생긴 자실체를 만들고
자시체 안에서 이렇게 포자가 뿜뿜뿜뿜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버섯은 이제 버섯 개인적인 이제 버섯들에 대한 특징으로 들어갈게요. 네, 버섯은 그런데 대부분의 버섯은 담자균류라고 불러요. 담자균류. 중요한 단어예요, 담자균류. 담자가 무슨 뜻이게요? 아니에요. 의외로 요 담자의 담자란 뜻은 곤봉이란 뜻이에요. 곤봉. 소년제가 돌리는 그 곤봉. 이렇게 생긴 거. 이게 곤봉이 담자예요. 담자라고 불러요. 요거 이렇게 한문으로 하면 곤봉을 담자라고 불러요. 네, 담자. 왜 담자균류라고 부르냐면, 자, 버섯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버섯들이 있죠? 그러면 요 안에, 주름살 안에 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포자가 만들어지는 곳이, 요걸 이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요 안에 요렇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포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요거 이제 포자가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요 이름을 담자기라고 불러요. 담자기. 이렇게 곤봉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담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 포자를 담자포자라고 불러요. 자,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담자기를 형성하는 모든 버섯을 담자균류라고 불러요. 요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담자균류가 아닌 버섯들은 잔황균류라고 불러요. 요 낭은 뭘까요? 그쵸? 네. 포자 주머니가 있어요. 얘 포자 주머니를 갖고 있다가 포자 주머니에서 포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터져서 버섯이 나와요. 요 잔황균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얘가 대부분이니까 얘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외우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동충하초, 찻잔버섯, 곰보버섯, 이런 것들이 있고요. 느타리, 양송이 다 담자균류에 속해요. 자, 이제 버섯의 분류를 하게 되면, 자,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아까 처음에 두 가지로 나눴던 거 뭐였어요? 예. 네. 대부분인 뭐라고 그랬어요? 사물기생이죠. 그럼 활물기생 대표적인 거. 송이능이. 그렇게 계속 쪼갤 거예요. 자, 버섯에 담자균류하고 잔황균류가 있어요. 담자균류가 대부분의 버섯이고 잔황균류는 얼마 안 돼요. 동충하초, 찻잔버섯, 곰보버섯 등등. 얘네만 그러고 나머지 다 담자균이에요. 그래서 버섯을 담자균류와 잔황균으로 해요. 여기 보면 그 책에 보면은 변형균문, 진균문 하고 문이 있잖아요. 이 문이 뭐냐면 생물계를 이제 분류를 하는 기준이 이렇게 계통학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종, 속, 과, 목, 강, 문, 개예요.
일로 갈수록 커져요. 예. 개는 세 개밖에 없어요. 식물계, 동물계, 균류계.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진균 문이 나오는 거예요. 개 다음에 바로 밑에 문. 예. 그 다음에 무슨 강, 무슨 목, 무슨 관, 무슨 속, 무슨 종.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렇죠. 요 과가, 과는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과 밑에 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춧가에도 이제 뭐, 가지라든가 이런 거 속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으로 가는 거고. 요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은 요 문단이에요, 문단이. 그쵸. 범위가 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개통학의 기초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잔환균류하고 담자균류 중에 담자균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담자균 위주로 배울 거예요. 담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형성되고 무엇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버섯의 일생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담자균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대부분 담자균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잔환균 문제는 거의 다음 중에 잔환균은 무엇인가 정도로만 나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긴 이제 땅 속이에요. 안 보이는 데예요. 요건 뭘까요? 균사. 균사. 자, 균사가 자라 있다가 균사에서 자실체가 뿅 나와요. 요 전체를 자실체라고 불러요. 요 밑에는 균사체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갓. 요거는 대. 요 안에는 주름살이 있죠? 그러고 그 표고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비늘 같은 거 이렇게 벗겨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거를 인편이라고 불러요. 인편. 네. 사마귀 점 인편. 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버섯을 이제 버섯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만 하면 잘 관찰을 하시라고 했죠. 여기에 이렇게 막이 있는 것들이 있고 막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느타리는 요 막이 없어요. 근데 양송이는 요 막이 있어요. 요 막. 요 막을 턱받이라고 불러요. 요거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느타리 버섯의 특징은 해서 턱받이가 있다 없다. 잔환균이다 담자균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버섯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대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대주머니. 자연 상태에서 계란버섯이라는 버섯이 있어요. 뭐 달걀버섯으로 부르기도 하고 계란버섯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걔는 왜 계란버섯이라고 부르냐면 처음에는 하얀색 이렇게 덩어리가 나와요. 그랬다가 얘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진짜 달걀 같은 게 뿅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쑥 커요. 그러면 요 밑에 요 주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대주머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대주머니, 턱받이, 대, 인편, 갓 다 갖고 있는 버섯이 요걸 다 갖고 있는 게 광대버섯이라고 있어요. 광대버섯. 물론 이거는 독버섯이에요. 근데 광대버섯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요 모든 구성 성분을 다
구성 물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대버섯이 종종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그래서 광대버섯이 가끔 나온다는 거. 자, 버섯은 요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그래서 요걸 알아두시고 어떤 버섯은 대가 있고 어떤 버섯은 대가 없는 버섯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대가 없는 거. 노루궁뎅이 버섯. 네, 걔는 그리고 주름살에서 버섯을 만들지 않고 균침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그걸 균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버섯이 다 저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어떤 버섯은 가시 없는 것들도 있고, 쌀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돼 있죠. 쌀이버섯이나 쌀이 쌀이버섯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만 생겼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시 없는 거죠. 그래서 다 가축 건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버섯을 잘 관찰을 하셔야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버섯의 기본 구조는 이런데 요 주름살 안쪽을 봅시다. 요 주름살 안쪽을 보면 자, 요 주름살 안쪽을 확대를 해서 보면 요런 게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요거 이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담자기. 담자기 끝에 포자가 끝에 이렇게 매달려요. 근데 요게 포자 개수가 몇 개가 달리느냐에 따라 또 구분을 해요. 여기서도 대부분이 나오고 특별한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버섯들은 담자기에 4개가 붙어요. 4개가. 4개가 붙는 애들을 사극성이라고 불러요. 네, 사극성. 그리고 2개만 붙는 애들을 이극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부분의 버섯은 사극성이기 때문에 이극성만 알면 되겠죠, 당연히? 이극성에는 뭐가 있느냐? 이극성에는 이제 모기버섯, 여름양송이 등등등등등등 있고 거의 대부분이 사극성이에요. 느타리, 표고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자, 그러면 이제 50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이제 지금부터 막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